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또 새벽이 다가왔네요. 어느새 또 아침 6시입니다. 빨리 옵니다. 빨리 와. 하루가 막 후딱후딱 지나가니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뭐 눈만 감고 떴다 하면은 그냥 하루가 오는 것 같아서 세월의 빠름을 아주 실감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좋은 일들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한번 시작할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밉다고 말하면은 진짜 미워지고요. 좋다고 말하면 진짜 좋아집니다. 안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심리학에는 라벨링 효과라는 개념이 있어요. 라벨링 효과. 어떠한 대상에 붙여놓은 그 라벨에 따라 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라벨링 효과. 예를 들어서 똑같은 향수가 있더라도 그 향수에 긍정적인 그런 느낌을 담아가지고 상큼한 향이다, 상큼한 향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과 부정적인 느낌을 담아가지고 시큼한 향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향을 맡을 때 전혀 다른 인식을 갖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라벨링 효과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하기 싫은 일이 있고 그냥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밉다, 싫다 이렇게 되뇌이면은 갈수록 더 미워지고 이제 싫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없다면은 싫은 일도 미운 사람도 뭐 좋다, 오히려 좋다라고 되뇌어 보세요. 놀랍게도 정말 좋은 면들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 마음을 미움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긍정으로 채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이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긍정적인 말로 그 감정을 중화시켜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 봅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귀가 따갑도록 들려드릴 테니까 그냥 편하게 주시면 됩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인데요. 숄츠 독일 총리가 그 뮌헨에서 열린 IAA 모빌리티 2023에 삼성전자 이제 부스를 이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5일날 보니까 오후 3시 정도에 그 올라프 숄츠 총리가, 독일 총리예요, 뮌헨에서 개막한 국제 모터쇼 IAA 2023의 삼성전자 이제 부스를 방문을 했고, 이 총리는 그 라이언 삼성전자 그 DS본의 유럽 총괄 부사장과 함께 첨단 전장의 기술 전시품들을 둘러봐요. 특히 전시장 중앙에 설치된 이 자동차의 그 목업과 다양한 그 차량용 반도체 제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독일 현지 매체를 포함해서 여러 외신들이 이제 함께를 했는데, 올라프 총리는 그 삼성전자 하나만의 그 전시가 아니라 삼성에서 전장을 담당하는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다 같이 독일 IAA 모터쇼 전시를 찾아서 의미 있다 이렇게 감사를 표했네요. 삼성전자랑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IAA 모터쇼를 참가한 건 올해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IAA는 그 세계 4대 모터쇼 중 하나로 올해 행사는 오는 10일까지 독일 그 뮌헨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삼성그룹 내에서 전장을 담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랑 SDI, 삼성 디스플레이 이 세 개 회사가 국제 모터쇼에 총 출동을 해가지고 유럽 고객사 확보 및 글로벌 사업 그 영역 확장에 나서기로 한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총 출동을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홍보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현 사장이 미국의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는 그 반도체 공장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홈 경기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경 사장은 서울대에서 꿈과 행복의 삼성 반도체
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해가지고 그 열린 강연에서 올해 그 7월에 테일러 씨의 출장을 다녀왔던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경 사장은 작년 7월에는 허벌판이었는데 공장 건물이 많이 완공됐다. 내년 말에는 이 공장에서 4나노 이 제품을 만들 거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어서 경쟁사가 우리보다 먼저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연기를 발표를 했다고 하죠. 우리 직원들은 삼성 오스틴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가지고 홈 경기를 하고 있고 경쟁사는 어웨이 경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이는 파운드리 경쟁사인 대만 TSMC의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이 1년가량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한 발언인데 경 사장은 또 삼성 반도체에서 이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죠. 이 디램쉘을 만드는 공정은 이제 현재 10나노대를 만들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는 이제 1000단이 될 것이다. 1000단. 그리고 파운드리는 우리가 게이트 올어라운드의 창조자이므로 경쟁사를 앞서는 모습을 여기 계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GAA는 기존의 트랜지스터 구조인 핀펫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 꼽혀요. 경 사장은 또 올해 어드밴스드 패키징 팀을 만들었다고 하죠. 그 패키징 그 기술로 무어의 법칙을 극복합니다. 무어의 법칙, 그리고 세상에 없는 그런 기술을 만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들고 있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삼성전자 보면은. 하여튼 경기현 사장도 열심히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고. 그리고 올 2분기에 그 대만의 TSMC하고 삼성전자의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따르니까 올해 2분기 삼성의 파운드리 매출은 전 분기보다 17.3% 증가해가지고 32억 3,400만 달러 기록했고요. 시장 점유율은 1분기 9.9에서 2분기는 11.7%로 한 1.8% 정도 상승을 했어요. 삼성의 그 실적에 대해서 3분기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PC, 노트북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이에 따라서 8인치 공장 가동률은 계속해서 현재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TSMC 2분기 매출은 156억 5,600만 달러로 전 분기보다 한 6.4% 정도 줄었고요. TSMC 시장 점유율은 56.4%인데 전 분기보다 3.8%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하죠. 이렇게 TSMC하고 삼성의 시장 점유율 격차는 1분기 50.3에서 2분기에는 44.7%로 좁혀졌고요. 트렌드포스는 TSMC 때에서 7하고 6나노 이 제조 공정의 수익 흐름은 순조로웠는데 5, 4나노 공정 부분에서는 위축을 겪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아이폰 생산 사이클에 순풍이 불면서 관련 부품 수요가 이제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현재 10대 파운드리 업체 2분기 합산 매출이 262억 4,900만 달러인데 전 분기보다 1.1% 줄었다고 합니다. 그 매출은 올해 그 3분기 반등한 뒤에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늘어날 것 같아요. 삼성이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를 넘어서 이 차세대 D램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또 파운드리 그 분야의 최대 라이벌이죠.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한 2조 원 이상을 패키징 라인 확충에 투자하기로 했어요. 이 반도체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 사업팀은 일명 캐시 드램 기술 개발에 뛰어드는 거야. 캐시 드램. 이 캐시 드램은 최근에 업계를 강타한 HBM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건데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한 개의 칩처럼 수직으로 쌓아가지고 이 고용량을 구현하는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캐시드램은 단 한 개의 칩으로 HBM과 맞먹는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네요. 저장할 수 있고 이르면은 25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이 캐시드램은 HBM을 패키징할 때와 방법이 다른데 현재 HBM은 그래픽 처리 장치 옆에 수평으로 연결이 됩니다. 반면 캐시드램은 프로세서 위에 수직으로 자리 잡아서 연결되는데 이렇게 칩을 최대한 붙여가지고 배열하면은 전기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기가 쉬워지고 가격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D램을 쌓아 올리면서 생기는 발열을
잡는 것이 향후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측은 캐시디램이 상용화될 경우에는 기존의 HBM보다 전력 효율은 60% 정도 개선되고요. 정보 이동 지연성은 50%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고 합니다. 한편 삼성은 캐시디램 이외에도 이 반도체 핵심 분야로 떠오른 첨단 패키징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올해 18억 달러 정도 이상의 대규모 투자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돼요. 또한 자사 반도체 제조뿐 아니라 파운드리 분야에서 반도체 큰 손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3나노 칩 패키징 기술 개발에도 열을 올리고 있고, 올해 AVP임을 이제 신설을 해가지고 TSMC 등 라이벌 회사의 고급 패키징 기술을 이제 바짝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도 미세회로 구현이 점차 힘들어지다 보니까 각종 칩을 이어붙이는 3D 패키징이 칩 회사들의 경쟁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실현하려면 패키징 투자는 필수다, 필수,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죠. 칩스법인데, 하여튼 여기에 따른 그 반도체 지원금 신청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됐고요.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최종 결정하면은 삼성전자가 심의를 기울여가지고 건설 중인 미국 테일러 공장 그 투자가 한층 탄력을 받을 거로 봅니다. 현재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와 미국 반도체 지원법상 가드레일 그 조항 등 그 논란이 됐던 삼성의 중국 내 사업 그 리스크도 일정 부분 완화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삼성이 대만 TSMC 추격전에 가속도가 붙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얻기에 따르니까 삼성은 최근에 미국의 그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본 신청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 반도체 지원금은 사전 이양서 제출과 본 신청, 기업 실사 등을 거치는데, 삼성은 지난 4월에 사전 이양서를 이미 제출했고요. 최근에 본 신청까지 마무리하면서 기업 실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의 상무부의 기업 실사 절차까지 완료되면은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에 대한 지원금을 받게 되죠. 반도체 그 생산 지원금은 직접 보조금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의 자본 지출의 5에서 한 15% 정도 규모인데, 삼성이 미국 테일러 공장에 한 250억 달러를 투입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최대 37억 5천만 달러를 받을 수 있죠. 지원금은 이르면 연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은 테일러 공장 건설 추진 이후에 반도체 그 생산 지원금을 기대해 왔는데 여러 암초를 만나기도 했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런 중국 사업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삼성은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하고 후공정 공장, 그 수저의 후공정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내 사업과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되면서 이 반도체 생산 지원금도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됐고요. 현재 미국 정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대중 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대표적인데, 한국과 대만 기업에 대해서 유예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삼성이 중국 내 공장의 시설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장비 반입을 지속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지원법상 이 가드레일 조항도 실질적인 제약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이 돼요. 이 가드레일 규정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향후 10년간 5% 이상 확장을 하면은 안 된다고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조금 분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삼성이 미국 반도체 생산 지원금의 본 신청을 완료했고요. 심사 절차를 이제 거쳐서 이르면은 연말께 최종 그런 결과를 이제 전달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하여튼 요구하는 대부분의 조건을 충족하는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삼성은 테일러 공장을 파운드리 공장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첨단 공정을 적용해가지고 미국 내 주요 고객을 잡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참 잘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장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삼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 출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